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999화 분석과 오늘자 최신 네타 떡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전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요즘 원피스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999화를 이렇게 끝내버리면 도대체 1000화에서는 어떤 파격적인 전개가 그려질지 상상이 안 되네요. 오늘은 흰수염 해적단 그리고 에이스가 왜 그때 당시 카이도를 치지 못했나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1000화 최신 네타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999화는 에이스와 야마토의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에이스가 카이도의 목을 따라왔다며 야마토와 전투를 펼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에이스의 패기 조금, 현실적으로 말을 한다면 에이스의 무모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마토의 강력함입니다. 에이스와 이 정도로 호각으로 싸울 수 있는 해적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번 화가 공개되기 전까지 그래도 에이스와 야마토가 전투를 했을 때 서로 힘만 가볍게 겨루는 식의 전투를 생각했으나 실제로 보니 상당한 수준으로 전투를 진행하였네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검은 수염 티치 역시 능력을 사용하기 전까지 에이스에게 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이스는 싸우면서도 야마토의 전투력에 감탄을 이어갑니다. 이 정도급 되는 사람이 선장급이 아니었으니까요. 카이도 백수해적단의 전투원 인제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킹 그리고 퀸 대간판급은 도대체 얼마나 강할까요? 물론 야마토가 번외로 강한 것일 수 있지만 대간판과 토비로포 넘버즈 등등 솔직히 웬만한 해적단은 비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뤘던 D와 신세계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항상 과거부터 언급되던 이야기죠. 뭐만 하면 신세계를 맞이하라, 신세계의 힘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루피와 그의 일행들을 타겟팅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999화에서 마르코의 말이 핵심이었죠. 신세계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야마토가 언급한 D의 이름을 가진 남자 천하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위의 내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흰수염은 에이스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코즈키 오뎅조차 쓰러뜨리지 못한 남자를 네가 어떤 수로 이길 것이냐며 에이스를 호통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이 가장 현실적인 말입니다. 흰수염이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건 정말 카이도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선원들이 전부 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흰수염을 저는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했던 점, 야마토가 루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던 떡밥이 여기에서 풀렸습니다. 야마토는 신세계의 새로운 강자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에이스가 야마토에게 말을 합니다. 가장 만만치 않은 전력은 몇 년 후에 출항할 내 남동생 루피라고 각인시켜줍니다. 야마토 역시 그만 좀 언급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마토는 이때까지 루피 소식을 모르고 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알고 있었더라면 루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루피는 알고 있지만 그 루피가 에이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생일 거라는 사실을 모르거나요. 자, 그럼 흰수염이 왜 카이도를 치지 못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흰수염은 불필요한 대규모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결전에서는 에이스를 구출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에이스는 이번 대 대장이었고 흰수염 해적단 내에서 에이스에 대한 민심 역시 상당했기에 흰수염의 출항이 결정난 것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전투가 벌어지면 확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군 대장이고 뭐고 자비 없이 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죽긴 했지만요. 자, 흰수염은 카이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몰랐던 정보들, 즉 백수해적단의 풀 전력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흰수염 역시 붙었을 때 진다는 마인드는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꼭 누가 봐도 대규모 희생이 예상되는 전투를 애매한 명분을 가지고 억지로 참여하기에 수천 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는 수장으로서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저는 위의 내용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흰수염 자신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정말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흰수염은 병으로 인해서 점점 노쇠해가고 있는 걸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 없는 싸움 와노쿠니까지 걱정해서 무리한 출항을 하기에 부담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보다
1번의 이유가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흰수염은 최강의 대적이니까요. 자, 그럼 만약 흰수염이 그때 에이스 말을 듣고 와노쿠니에 쳐들어갔을 때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백수의 적단 규모를 보겠습니다. 카이도를 총선장 총독으로, 그 아래 대간판 토비루포 시누치 기프터즈 넘버즈 웨이터즈 등등 양산형 열매의 괴물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전투력 면에서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최강의 전력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카이도 혼자서 웬만한 해적단 연합을 쓸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보로브레스 보셨죠? 그럼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흰수염 해적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대부터 16번대까지 강력한 대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1번대 마르코의 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코는 백수의 적단 내 어디에 붙여도 할만하다는 포지션이나 그 밑으로 에이스부터 그 뒤로 16번대 이쪽까지는 솔직히 포스나 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대 대장이었던 에이스가 야마토와 비등하거나 살짝 밀리는 정도였는데, 야마토는 백수의 적단 내에서 대간판에 붙이면 장담할 수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흰수염 역시 물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강력하지만 최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고, 물론 싸움은 붙어봐야 알겠지만 객관적인 전력 분석으로는 백수의 적단에 근소한 우위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흰수염 해적단 산하 해적단의 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전력의 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수의 적단 동맹에 빅맘 해적단이 있기에 여기까지 포함해버리면 결국은 흰수염 해적단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원피스 999화만 봐도 이미 옥상에서 빅맘과 카이도는 과거의 인연까지 들먹이며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피스를 차지하기 전까지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맘이 옥상에 도착했을 때 카이도의 뒤를 치거나 배신을 할 확률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이번 999화를 보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흰수염이 이기냐 카이도가 이기냐로 끝날 만한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흰수염이 카이도를 치러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흰수염 세력과 백수의 적단의 세력 전체가 싸움이 붙었다면 개인적으로 정상결전 이상급의 스케일이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원피스 1000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거대한 이야기와 충격적인 내용들이 공개될지 너무 설레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럼 빠잉.